있습니다. 네, 제 맨들레이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들레이의 웨비나에 참가 신청을 해주셨을 때는 맨들레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략 이해를 하고 참가를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맨들레이는 이제 논문 관리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자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양한 연구 문서들을 검색하시고 또 풀텍스트를 모으시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수행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문헌들을 찾고 저장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필요할 때 막상 찾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연구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들레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그 논문 관리 그리고 또 논문을 작성하실 때 또 시간을 절약하시고 참고 문헌 생성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문 관리 프로그램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되어 있으신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뭐 구독을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맨들레이처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오지 않으셨다면 맨들레이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 좀 사용하시면서 그 논문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서 연구 생산성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맨들레이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맨들레이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입니다. 웹사이트 클라우드 서버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맨들레이닷컴에 접속을 하셔서 계정을 만들고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이제 웹사이트에 접근하기가 뭐 쉽지 않다거나 조금 그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또 설치하셔서 데스크탑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데스크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시는 것보다 좀 더 풍부한 그 기능 메뉴들이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하시는 것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모바일과 태블릿 PC에서 맨들레이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동일한 나의 맨들레이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이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의 맨들레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맨들레이 서버의 클라우드 그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에 저장한 내용들이 모두 이제 그 업데이트가 돼서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버의 기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웹 임포터라고 하는 이제 메뉴입니다. 우리 연구자분들이 이제 논문을 많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다양한 그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을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각각의 사이트마다 저 논문을 검색한 결과를 저장하는 메뉴가 다 제각각이라서 그것들을 습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들레이는 맨들레이 웹 임포터라고 하는 그런 그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 웹 임포터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어떤 웹사이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을 검색을 하든지 간에 이 웹 임포터를 이용해서 검색한 문헌의 서재 정보를 나의 맨들레이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거는 내가 PDF 그 풀텍스트 파일을 열람할 권한이 있다면 그 논문의 서재 정보와 함께 PDF 파일까지 같이 한 번에 맨들레이에 저장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들레이에서는 좀 더 그 연구자들의 그 워크플로우를 간략하게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맨들레이를 좀 더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맨들레이 웹사이트도 이용을 했다가 데스크탑 프로그램 설치한 거 이용했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에 뭔가 추가가 되고 편집이 되면은 그거를 싱크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동기화를 하고 이제 그런 기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불편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리고 웹사이트 데스크탑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리고 자동으로 싱크돼서 이용자가 껌껌이 싱크를 할 필요가 없이 좀 그렇게 좀 향상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베타 버전이 나와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전히 좀 그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버전은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 그 시연은 기존의 그 데스크탑 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그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다 잘 숙지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다면 그 새로운 버전의 그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 그 버전도 무료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실 때 그 이제 맨들레이 데스크탑에서 MS 워드 프로그램하고 플러그인을 시켜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시거든요. 그럴 때 혹시 뭐 아이패드에서는 잘 안 되고 또 MS 워드 365 버전에서는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맨들레이 사이트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지금 또 베타 버전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논문을 작성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는 MS 워드 365 버전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맨들레이 사이트를 설치하셔서 논문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맨들레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기관에서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맨들레이.com 웹사이트에 가셔서 계정 만들고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바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맨들레이 기관 구독 버전이라고 해서 몇몇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그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계신데요. 무료 버전과 구독하는 버전은 그 이용하시는 메뉴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이제 맨들레이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용자분들이 맨들레이의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문서들을 이제 그 맨들레이 서버에 백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백업하는 공간의 용량이 이제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이용자가 그 저장하실 수 있는 공간을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2기가 라는 용량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에서 구독을 하신 경우라면 그 소속 이용자분들은 100기가라고 하는 용량 안에서 그 데이터나 문서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들레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에 연구자분들이 많은 뭐 동료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선행 연구 논문을 같이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있으실 텐데 그때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은 PDF 파일을 올려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도 이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까지 그 용량을 드리고 있고요. 구독하는 버전에서는 100기가라고 하는 용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용량 차이만 있을 뿐 그 무료 버전과 그 구독 버전에 이용하시는 메뉴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용량 같은 거는 이제 이용하시면서 정리를 해가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뭐 무료 버전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에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무료 버전은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마 오늘 웨비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종료를 하고 나시면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열릴 거예요.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시거나 만족도 조사 딱히 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그 페이지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뭐 만족도 조사가 뭐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했다는 확인증이나 뭐 수료증 같은 거가 필요하시다면은 만족도 조사를 하신 다음에 서티피케이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티피케이트를 하실 때 그 로그인이 아마 요구가 될 텐데 오늘 맨들레이 하시면서 같이 계정을 만드실 텐데 그 계정 그대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워크숍 코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드로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오늘 뭐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내일 오늘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족도 조사나 서티피케이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은 뭐 하단에 있는 Q&A 세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제 웨비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체크하면서 하니까 흐름이 좀 끊긴다는 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내용을 다 전달을 하고 뭐 모두 내용을 숙지하고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퇴장을 하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응대를 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좀 몰아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맨들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mendeley.com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롬 브라우저 뭐 다른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나 파이어폭스나 모든 이제 브라우저에 mendeley.com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왕이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몇 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기능이 구현이 되지 않는 기능이 있어서 이왕이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mendeley.com에 접속을 하였는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을 생성하거나 로그인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계정은 이제 오늘 처음 내가 맨들레이를 사용을 해본다 하시면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의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스코퍼스와 같은 엘스비어 계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정을 만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계정 그대로 사인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시면 오늘 계정을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은 Create 어카운트를 누르시고 계정으로 사용을 하실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하는데요. 이메일 주소는 굳이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이메일 주소여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성함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하시고 레지스터를 누르시면은 계정 생성과 함께 로그인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계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mendeley.com 웹사이트에 로그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이제 로그인 되어 있다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릭하시면은 제 프로파일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분들이 연구 성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mendeley 프로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고 누구나 무료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필을 꾸미고 싶으시다면 뭐 발행하신 논문을 여기에 올리신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이제 프로필을 꾸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메뉴를 보시면 세팅 인 프라이버시, 다운로드 맨들레이, 뭐 인바이트 맨들레이 등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맨들레이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로그인하기 전에도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란 메뉴가 있었긴 했는데 다운로드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실습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다운로드 맨들레이 데스크탑을 클릭하셔서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실습은 이 데스크탑 버전으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New Mendeley Reference Manager is now available이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새로운 버전을 지금 개발하고 베타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설치하셔서 이용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데스크탑 버전보다 조금 심플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밑에 또 다른 이제 그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그 메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세팅 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다거나 뭐 어떤 노티피케이션 받는 거를 어떤 설정하신다거나 하는 기능을 여기서 세팅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좌측에 어카운트 메뉴 보시면 이메일 주소, 성함 있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중간에 맨들레이를 이용하시는 중에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학교 이메일 주소를 그 계정을 만들었다가 뭐 소속을 옮기게 됐다 하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누르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도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고 뭐 더 이상 맨들레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맨들레이 어카운트를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에 있는 서브스크립션 메뉴가 아마 관심이 많으신 메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무료 버전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구독 버전을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료 버전보다 더 많은 저장 공간 용량을 받게 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들레이 인스티튜셔널 에디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구독 버전의 그 용량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지금 뭐 저희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다양한 학교 연구기관에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떤 기관이 구독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속되어 있으신 도서관 담당 선생님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이제 이런 이제 학교들은 경희대, 뭐 인하대 이런 학교들은 다 구독 버전을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구독을 하고 있는 이 학교의 소속 이용자임을 어떻게 인증을 받냐 하면은 그 학교의 네트워크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속하실 때 학교의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접속을 하시고 맨들레이닷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학교 소속 이용자임을 인증을 받고 용량이 이렇게 자동으로 100기가씩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연구소를 가지 못하는데 우리 학교나 연구소가 구독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그 학교에서 대부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락시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맨들레이를 찾아서 클릭해서 접속을 하시면 학교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 부분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도서관 담당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오늘 참석 등록하시고 나서 이제 참석 관련된 정보 받으실 때 제 이메일 주소가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그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에 따라서 제가 적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메뉴는 이 정도가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다른 기능들은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실 만한 내용은 두 번째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웨브사이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도 이제 데스크탑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로도 논문 문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이브러리에 들어오니까 문서를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아무것도 지금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파일을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이제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add new라고 보입니다. 제 빨간색 마우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 add new를 누르시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 혹은 뭐 다른 맨들레이 아닌 그 뭐 엔드노트나 레폭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옮겨오신 분들, 그래서 그쪽 프로그램에서 반출받아 놓은 파일들을 갖고 오셔야 될 경우에는 임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적절한 포맷을 선택하셔서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내가 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겠다 하시면은 파일 프롬 컴퓨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뭐 PDF 파일이나 이제 PDF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논문을 검색하고 저장해 놓은 PDF 파일이 컴퓨터에 있으시다면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그 맨들레이 웹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가 저장이 됐죠. 보면은 저자 이름이라든지 발행 연도, 논문 제목과 같은 기본적인 서재 정보는 자동으로 이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논문의 서재 정보라고 하는 제목이라든지 저자 정보,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출판사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받은 PDF 파일에는
DOI라고 하는 그 고유한 정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OI라고 하는 논문의 고유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 맨들레이가 이런 서재 정보 같은 거를 읽어서 정리를 같이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웹 라이브러리가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능이 간략하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기능을 계속 추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버전에 좀 익숙해지고자 하실 때는 이 웹 라이브러리도 좀 자주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컬렉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폴더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제 테스트 폴더를 만든다 하면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가 있고, 기존의 올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폴더에 있는 이 파일을 내가 이 테스트라고 하는 컬렉션에다 옮기고 싶다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메뉴를 활용하셔서 네, 선택하시고 이렇게 문서를 이제 컬렉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리드라고 하지, 만약에 이 논문이 PDF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리드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까지 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열람이 가능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 열람이 되시면 보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다 어떤 노트를 해야겠다, 포스트잇 붙이듯이 노트를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이제 그 PDF 논문을 읽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자가 노트한 부분은 우측에 있는 애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용자가 남긴 노트가 이렇게 이제 서머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용자가 남긴 애노테이션이 서머리가 되고요. 제가 뭔가 어떤 변화를 할 때마다 상단에 싱크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싱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 저희가 개발하는 이 버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데스크탑이나 웹사이트에서 뭔가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마다 싱크라고 하는 단추를 굳이 눌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수정 사항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싱크를 하는 그래서 좀 더 간략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새로운 버전을 만든 게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노트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논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노트를 하고 싶을 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 페이지를 하고 노트 제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내용을 이제 노트를 해나가는 건데요. 뭐 이렇게 어떤 논문을 읽으시다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면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 나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지금 읽고 있는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논문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하나의 노트에 합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개별 그 PDF 파일을 열어서 노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논문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로 그 노트를 합쳐놨다면 어떤 논문을 선택하고 이 노트북을 본다 할지라도 그 노트, 내가 모아놓은 그 노트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최근 그 작업하고 있는 새로운 버전이고요. 지금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기능을 추가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가셔서 라이브러리 가셔서 한 번씩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맨들레이 데스크탑 기준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데스크탑의 기능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데스크탑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아까 다운로드하는 메뉴에서 데스크탑을 설치가 완료가 됐다면 지금 만든 계정 혹은 기존에 갖고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 그 웹사이트에서 논문 하나 추가했잖아요. 그 데스크탑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PDF 파일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있네요. 지금 이 그림은 다운로드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아마 PDF 아이콘 그림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렇게 PDF 아이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는 웹사이트에서 바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데스크탑 위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데스크탑에서도 새로운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Add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폴더 혹은 파일 혹은 폴더를 찾으셔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USB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그동안 모아놨던 파일들을 그동안 찾고 읽으려고 저장해놨던 PDF 파일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럼 나는 이 아티클스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PDF 파일들을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럼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제 파일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아까 웹사이트에서 보신 것처럼 PDF 파일을 저장만 한 것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논문의 서재 정보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논문도 DOI라는 정보가 이 PDF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맨들레이가 그거를 읽어서 이 해당 논문의 상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데스크탑에 새로운 파일을 저장을 하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싱크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싱크라고 하는 단추가 있는데요. 이 싱크를 눌러주시면 지금 데스크탑에 새로 저장한 파일들은 웹사이트에도 백업이 되게 됩니다. 싱크가 완료되게 되면 이제 웹사이트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 올 레퍼런스 폴더에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데스크탑에 새로 추가한 그 문서 파일들이 이렇게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다 없어졌거나 이제 그런 일이 부득이하게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 그 수년 동안 모아놓은 그 논문 파일들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웹사이트에 백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고민 없이 이제 싱크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데이터 보존을 잘 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지금 당장은 데스크탑을 이용하실 때는 이 싱크 단추를 매번 눌러주셔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 싱크를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자동 싱크가 되도록 하는 거를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되고 모든 기능이 다 이전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웨비나를 마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스크탑의 새로운 파일을 이제 불러왔고요. 여기 보시면 Add Entry Manua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PDF 파일은 없지만 어떤 논문을 읽었고 그 논문을 내가 이번 논문에 인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용하시려면은 해당 논문에 참고문헌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직접 그 이용자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논문의 제목이나 이렇게 이제 참고 문헌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서재 정보를 다 채우시는 겁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채우시고 이제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가 직접 해당 논문의 서재 정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재 정보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뭐 URL 정보나 DOI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은 DOI 정보를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은 여기에 넣고 돋보기를 누르시면은 아마 정확한 서재 정보가 채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첨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파일하고 애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은 내가 PDF 파일이라든가 지금 이 문서, 이 논문과 그 연관 있는 문서 파일이 없었는데 추후에라도 어떻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컴퓨터에 그 저장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 찾아서 파일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은 여러 개 첨부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플리먼트도 있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서적 같은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본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서를 같이 하나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을 여러 개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가 없어지신다면은 X 표시를 눌러서 중간에 첨부 파일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의 라이브러리에 이제 그 문서들,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시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미 기존에 내가 컴퓨터나 USB에 모아놨던 문서, 그 논문 파일들을 모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우리가 논문이라는 건 매일매일 검색하고 새로운 논문들을 이제 찾으시니까 그럴 때 검색과 동시에 바로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들레이에서 그 논문을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그 저장을 하실 때는 웹 임포터라고 하는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아까 우리 다운로드하는 그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 다운로드 맨들레이에서 그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 메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스크탑 있었고 밑에 보시면 웹 임포터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설치하는 안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ind Out More를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저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인지가 됐습니다. 그럼 빨간색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크롬에 추가를 누르시고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누르겠습니다. 클릭만 한 3번 정도 하시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 그 크롬 브라우저 상단에 그 맨들레이 웹 임포터라고 하는 그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웹 임포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논문을 검색하고 저장하시는 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에서 문헌을 검색하고 저장하는 거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키워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넣고 논문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검색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논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때 어떤 단추를 눌러야 될까 한참 헤매시잖아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웹 임포터라고 하는 이름의 팝업 창이 뜨고요. 네,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논문의 목록을 이 팝업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논문의 기본적인 서재 정보가 보이고 PDF나 Found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논문을 검색했을 때는 대부분 PDF 파일이 확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 액세스라 그래서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운받을 수 있는 풀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도 구글에서 그 PDF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지금 검색을 하는 중이라면 학교에서 그 구독하는 경우에는 PDF를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PDF 파일을 같이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학교 네트워크로 그 인터넷을 접속하셔서 이 논문을 검색하시고 웹 임포터로 저장하시게 된다면 그 PDF 가능한 많은 PDF 파일을 같이 맨들레이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논문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Add를 눌러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저장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논문은 PDF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논문의 서지 정보만 이제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는 논문의 서지 정보와 PDF 파일 같이 모두 저장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뷰 라이브러리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보면 지금 4시 36분에 두 개의 논문이 새롭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PDF 파일도 첨부가 돼 있고 다른 하나는 파일은 없이 논문의 서질 정보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먼저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데스크탑에도 갖고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데스크탑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싱크를 눌러줍니다. 상단에. 그러면 지금 방금 저장됐던 두 개의 논문,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하고 저장한 두 개의 논문이 이렇게 나의 데스크탑에도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의학 쪽, 약학 쪽, 간호학 쪽의 연구자분들도 이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그런 이제 의학 쪽, 생명과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펀메드에서 한번 논문을 검색을 해볼게요. 키워드를 넣고 논문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웹 임포터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임포터에서 현재 페이지에 검색된 문헌들의 목록이 보이고 지금은 PDF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논문은 이제 긴급 사항이니까 전 세계 긴급 사항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논문은 오픈 액세스로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펀메드에서 검색한 문헌도 PDF 파일까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3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PDF 파일 레퍼런스, PDF 파일 레퍼런스, PDF 파일 레퍼런스 모두 성공적으로 저장이 됐다 표시가 떴습니다. 저장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는지 보기 위해서 뷰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웹사이트에 지금 4시 39분에 펀메드에서 검색하고 저장한 논문 3개가 파일까지 첨부가 완료돼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에도 가져오겠습니다. 데스크탑 파일을 열고요. 싱크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3개의 논문이 다운로드가 돼서 아이 데스크탑에서도 확인이 되게 그렇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논문을 검색하고 웹 임포터 기능을 활용해서 저장하고 가능한 PDF 파일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어저께 우리가 했던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죠. 스코퍼스에서도 논문 검색을 많이 하시죠. 스코퍼스에서 논문을 검색하고 이제 검색된 결과를 보실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합니다.
네, 여기도 PDF 파일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오픈 억세스 논문이거나 아니면 제가 PDF 파일을 억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 애드를 누릅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됐고 뷰 라이브러리를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3개의 새로운 논문, 4시 41분에 검색하고 저장한 3개의 새로운 논문이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데스크탑에 가서 내가 그 새로운 파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싱크를 누릅니다. 네, 새로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좀 익숙해지시라고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저장을 할지 말지 판단이 안 쓴다. 내가 요거가 그 웹사이트에 가서 그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본 다음에 내가 요거를 볼지 안 볼지 결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뷰 퍼블리셔를 클릭해서 풀텍스트 제공하는 사이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펀메드나 그 구글 학술 검색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해당 논문을 클릭하면 풀텍스트 제공하는 사이트로 넘어가잖아요. 네, 지금 조금 그 스코퍼스 쪽에 로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구글 학술 검색에서 그 검색하고 검색대 논문 하나를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풀텍스트 제공하는 사이트로 들어왔어요. 여기서도 웹 임포터를 가지고 그 논문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열람한 이 논문을 포함해서 그 논문의 레퍼런스까지 다 이제 읽어서 저장 나의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같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싶은 논문을 선택하셔서 애드를 하시면 네, 맨들레이 나의 계정에 새로운 문헌들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웹 임포터 확장 프로그램을 브라우저에 설치하신 다음에 어떤 웹사이트에서 논문을 검색하든지 간에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웹 임포터를 눌러서 논문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오픈 억세스 논문이나 구독하고 있는 논문인 경우에는 PDF 파일까지 같이 저장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그 장점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웹 임포터가 참 좋은 기능인데요.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비영어권 국가 이용자분들한테는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비영어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사이트에서 영어 논문도 많이 검색을 하지만 또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국어 논문도 많이 검색을 하시거든요. 특히 인문사회과학 주제 분야 연구자분들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국어 논문도 많이 읽고 검색을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맨들레이가 해외에서 이제 영어 논문 기준으로 그 해외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로컬 사이트하고는 잘 호환이 되지 않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이제 우리가 국내 학위 논문이라든지 학술지 논문을 폭넓게 이제 검색하실 때 자주 이용하시는 리스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색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배운 대로는 우측 상단에 있는 웹 임포터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논문 목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모든 디지털 논문마다 DOI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해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PDF 파일을 저장을 하면 이제 DOI라고 하는 정보가 다 부여가 돼서 고요한 논문 하나하나마다 DOI가 있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뭐 학위 논문이라든지 국내 학술지 논문은 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DOI 넘버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DOI 번호가 없으면 이 맨들레이의 웹 임포터가 읽어내지를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웹 임포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마련해 놓은 서지, 그 파일을 반출받아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저장을 원하시는 논문을 선택을 하시면 내보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리스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논문 검색 사이트 자주 이용하시는 거 DBPR나 뭐 키스나 뭐 교보학술 문고나 이제 그런 쪽에서도 다 비슷한 메뉴가 있습니다. 뭐 이름은 조금씩 틀릴지라도 내보내기, 인용하기, 뭐 저장하기 뭐 그런 류의 메뉴가 다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서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 맨들레에 저장을 할 겁니다. 선택을 했고요. 내보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맨들레이가 있기 때문에 맨들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이제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롬에서 다운로드하는 거는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마이 라이브러리로 갖고 오는 겁니다. PDF 갖고 오듯이. 그냥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카피해서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카피해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그냥 끌어다가 넣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그냥 여기 애드 있잖아요. 애드에서 파일 아까 다운로드 폴더였으니까 다운로드 폴더에서 그 파일을 찾아서 갖고 오시면 그 내가 지금 리스에서 검색하고 그래서 저장을 원한 선택한 그 파일들을 이렇게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논문을 좀 자주 검색하고 이용하시는 연구자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게 그 문헌을 모으시고 저장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논문의 서재 파일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서재 파일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PDF 파일이 없죠. 네, PDF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은 따로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찾아서 첨부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논문의 서재 정보와 필요하시다면 PDF 파일을 같이 첨부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좀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올려주신 질문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드 폴더로 폴더를 넣으면 맨들레이에서도 해당 폴더 이름으로 자동 저장이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예, 아쉽지만 그 부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좌측에서 보시면 애드 폴더가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갖고 오면 이제 지금 이용자가 질문하신 부분은 이 다운로드라는 폴더 자체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신데 지금 그 기능은 맨들레이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만 갖고 오는 그런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폴더에서 좌측에 논문들 왼쪽 옆에 숫자가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숫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엔드노트를 이제 사용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엔드노트에서 저장한 그 라이브러리 자체를 맨들레이에 옮기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그 엔드노트를 가보시면 엔드노트에 있는 그 문서 파일들을 엑스포트하는 기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일단 엑스포트를 하시고요. 그 엑스포트된 그 파일을 이제 맨들레이를 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파일 보시면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엔드노트 XML 혹은 RIS 둘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확장자를 잘 확인하셔서 적합한 확장자를 선택하셔서 그 파일을 임포트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나머지 질문은 마지막에 같이 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의 라이브러리가 풍부해졌습니다. 파일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모아놨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파일이 있잖아요. PDF 파일. PDF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 맨들레이 안에서 아까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였지만 데스크탑 프로그램도 이 맨들레이 안에서 PDF 파일이 열람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죠. 이게 마우스로 하이라이트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색연필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색연필 그림을 선택하시면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뭐 색깔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서 하이라이트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했던 하이라이트도 삭제를 하거나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하이라이트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노테이시라고 하는데 이용자가 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왼쪽 상단에 노트를 선택하시면 이제 이용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기고 싶은 코멘트를 여기다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노트를 남기실 수가 있고요. 이 노트 남긴 부분은 우측에 보시면 노트라고 하는 탭을 통해서 내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애노테이트를 했는지 서머리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위에 있는 색깔 표시를 누르시면 그 부분으로 바로바로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PDF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도요. 제가 오늘 이제 PDF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노트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끄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나 아니면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PDF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라이브러리 목록을 검토를 하실 때 지금은 기본적으로 디테일즈 탭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테일즈 탭 옆에 노트 탭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시면 아, 내가 이 논문은 이렇게 내가 노트하면서 읽었었구나라는 거를 PDF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제너럴 노트도 있는데요. 뭐 그냥 그 하나의 논문의 개괄적인 노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국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특정 논문에 대해서 그 개괄적으로 서머리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노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PDF를 열고 하이라이트하고 애노테이트 하면서 읽고 공부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라이브러리를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마이 라이브러리 밑에 올 도큐먼트의 파일들이 모아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헤드를 선택하면 자동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면은 다시 찾아서 읽어야 하는 논문을 찾으실 수가 있겠지만 파일이 많아지면은 그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reate 폴더가 있고 아니시면은 상단에 플러스 그림을 누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를 만든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폴더로
그 분류하고 싶은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파일은 이 올 도큐멘트 항상 있거든요. 이 올 도큐멘트에 있는 파일을 지우면 그 분류한 그 폴더에서도 그 파일들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파일은 오리지널 파일은 올 도큐먼트에 항상 있는 거고요. 이 폴더로 분류한다는 거는 그 파일을 바로 보는, 바로 가기 효과만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일을 여러 개 폴더로 중복적으로 분류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파일은 올 도큐먼트에 있는 거고 이 각각의 폴더에 분류한다는 거는 그 파일을 바로 접근하는 효과만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파일을 여러 개 폴더에 동시에 그 중복적으로 분류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에다가 애노테이트 하거나 노트한 부분은 이 분류한 폴더에 있는 파일까지 다 동시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 분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그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디테일즈 부분을 보시면 여기 중간 정도의 태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태그에다가 뭐 우리 SNS 하실 때 해시태그를 하시듯이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태그를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 개 태그를 넣으실 때는 세미콜론을 넣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넣으시는 거죠. 또 뭐 우리가 이제 논문을 뭐 어떤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논문만 모으시겠지만 연구하시는 주제 분야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또 특정한 주제나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게 분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폴더 분류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태그를 넣으셔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태그를 다 넣으셔서 분류를 하신 다음에는 좌측 하단에 보시면 필터 바이 마이 태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자 이름이나 논문 뭐 키워드로 갖고 필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필터 바이 마이 태그라고 해서 내가 입력한 태그로 내가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은 논문만 선택해서 필터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논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제 필터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치 기능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서치가 있는데요. 이 서치는 내 라이브러리 안에서 어떤 논문이 있는지 서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논문을 많이 모으시다 보면 막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 또한 어떤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적절히 잘 안 찾아질 때는 서치 기능으로 논문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논문 제목이나 학술지 이름이나 저자 이름으로 검색도 당연히 되지만 내가 노트에 남겼던 이름을 가지고도 이렇게 서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여기 제너럴 노트에 남겼던 그 키워드가 생각이 나신다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서치 기능으로 필요한 논문을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 라이브러리를 잘 관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연구를 하실 때는 공동 연구도 하게 되십니다. 공동 연구를 하게 되시면은 같이 공동 연구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서로 선행 연구 논문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읽고 의견을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멤버를 초대해서 공동 연구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 라이브러리 이쪽에서 계속 작업을 했다면 조금 내리셔서 그룹이라는 기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룹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그룹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은 네 바로 만들어지네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룹 이름을 이제 만들어 봅니다. 그룹 이름을 만들고 이제 그룹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파일을 공유하는 목적의 그룹은 여기 프라이빗 그룹을 선택하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나머지 두 그룹은 그 맨들레이닷컴에 검색이 돼요.
내가 만든 그룹이. 그리고 그 그룹에 누가 들어있고 또 어떤 멤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논문의 서재 정보를 주고받는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보고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PDF 파일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면은 또 저작권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인바이트 온리 타입에서는 PDF 파일을 공유하실 수가 없고 예, 프라이빗 타입에서만 PDF 파일을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타입으로 이제 그룹을 만드신 거는 맨들레이닷컴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이메일 주소를 그들의 맨들레이 계정 이메일 주소를 넣는 겁니다. 여러 명을 이제 카피하셔서 한 번에 넣으셔도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됐고요. 이 그룹 안에서 새로운 파일을 직접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룹 안에서 새로운 파일을 직접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나의 라이브러리에 갖고 있던 파일을 내가 이 그룹의 멤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폴더 옮기듯이 이렇게 그룹에 갖다 넣으시고 싱크를 누르시면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그 멤버들의 그 맨들레에 반영이 돼서 그들도 같이 해당 논문을 읽고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룹에 대한 편집은 여기서 이 맨들레이 데스크탑에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룹의 멤버들을 좀 정리를 한다거나 어떤 그룹을 삭제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을 좀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그룹 이름을 클릭하시면 그 웹사이트에서 그 그룹의 그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이 프라이빗 그룹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보이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보일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다른 멤버를 또 추가로 초대하고 싶다 하시면 인바이트 멤버를 클릭하셔서 그들의 그 맨들레이 계정 이메일 주소를 넣고 초대를 하실 수가 있고 뭐 여러 명의 멤버가 있을 때 더 이상 활동을 하시지 않는 멤버라면은 그룹을 이제 멤버를 정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 안에서 내가 이 그룹의 멤버들하고 어떤 그 코멘트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포스트 기능으로 이 멤버들하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 동료 연구자분들과 PDF 논문 파일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데스크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모았고 연구를 했고 공동 연구도 했고 이제 연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완료가 된 연구를 논문을 작성하셔서 학술지에 투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논문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논문 작성은 MS 워드로 하는 게 맨들레이랑 가장 적합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툴이라고 하는 메뉴 밑에 세 번째 인스톨 MS 워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S 워드와 나의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킵니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MS 워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MS 워드를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지금 저는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한글로 참조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MS 워드 아래에. 참조 메뉴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되어 있는 그 맨들레 관련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플러그인을 시켰기 때문에 이 메뉴가 이제 활성화가 된 거고요. 이 메뉴를 사용해서 논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문을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 논문을 인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인용한 곳에 내가 인용을 했다, 사이테이션을 넣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레퍼런스 스타일로 작성할 것인지 스타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투과하실 계획이라면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이름으로 그 스타일을 찾아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학술지 이름이 아니라 뭐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심리학회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 스타일이 있고, 시카고 스타일이 있고, 하버드 스타일이 있고, MLA 스타일이 있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스타일은 맨델레이에서 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명 국제학술지 한 8천여 종의 스타일이 맨델레이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검색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내가 찾는 스타일이 없다 하시면은 모어 스타일로 가시는 겁니다. 모어 스타일로 가셔서 여기서 인스톨드라는 탭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스타일에 내가 찾는 스타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있으시면은 선택하고 유즈 디스 스타일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인스톨드 탭에도 없다 하시면은 두 번째 get more 스타일로 가셔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학술지 이름이나 스타일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학술지를 찾으셨으면 선택하고 인스톨을 누릅니다. 일단 설치를 먼저 하시는 거고요. 설치가 됐으면 좌측에 있는 인스톨드 탭에서 해당 학술지가 설치가 완료됐는지 보시는 겁니다. 보고 Use this 스타일을 누르시고 돈을 누르시면 그 스타일이 선택이 되어서 그 스타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그 미국 심리학회 APA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논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인용 문구가 삽입이 됐고 인용을 했다라는 표시 사이테이션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커서를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세요.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시면은 내 라이브러리에서 그 논문을 검색하도록 나옵니다. 논문의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은 논문을 검색을 바로 해서 선택하고 OK를 눌러서 사이테이션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APA 스타일에 맞게 사이테이션이 입력이 됩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고 이제 논문을 검색하는데 그 논문을 검색하는 게 매번 귀찮고 좀 번거롭다 하시면은 두 번째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는 Go to Mendeley입니다. Go to Mendeley를 클릭을 하시면 데스크탑이 열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인용하고자 하는 논문을 찾아서 사이트라고 상단에 있는 사이트 여기 쿼테이션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입력이 됩니다. 저는 이 고토 맨델레이 기능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서 그걸로 사이테이션 몇 개 넣어 보겠습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 누르고 고토 맨델레이 누릅니다. 보통은 우리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이번 논문에 한 30개 정도 논문 인용할 거다 아마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논문에 인용할 논문이 결정이 되셨다면 폴더 하나 만들어서 모아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폴더야 얼마든지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가 있고 원래 오리지널 파일은 올 도큐먼트에 다 모아져 있는 거니까 여러 개 폴더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 인용할 논문들을 폴더 하나에 모아 놓으시면은 그 논문 어디 있지 검색하고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소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번에 인용할 논문 선택하고 쿼테이션 마크를 누릅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 고투 맨들레이 그리고 지금 이 인용 문구에 여러 개 논문을 멀티플한 논문을 한꺼번에 인용했다 하시면은 그 논문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쿼테이션을 누릅니다. 저 여러 개 논문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컴퓨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선택되잖아요.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선택하고 쿼테이션 마크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괄호에 3개의 논문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내 논문에 그 인용한 그 문구에 인용 사이테이션 표시를 다 넣었고요. 논문 작성이 완료가 되셨으면 마지막 하단에 그 참고문헌이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를 다 넣으셔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라는 그 위치에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인서트 비블리오그래피라고 있습니다. 인서트 비블리오그래피를 누르시면 지금 내가 본문에 인용한 그 논문들의 상세한 서재 정보가 APA 스타일에 맞게 레퍼런스가 이렇게
이렇게 기술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문을 작성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사이테이션을 하나 클릭을 하면 아까는 인서트 사이테이션이었는데 이름이 에딧 사이테이션이라고 변경이 되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평소에는 얘가 인서트 사이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한 어떤 사이테이션을 하나 마우스로 클릭하면 에딧 사이테이션으로 변합니다. 사이테이션을 편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은 사이테이션 옆에 내가 인용한 그 특정한 페이지를 넣고 싶다 하시면 페이지 정보 같은 거를 사이테이션 옆에 넣을 수가 있어요. SD 사이테이션을 누르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저자 이름 발행 연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자 이름 발행 연도를 누르세요. 저자 이름 발행 연도를 누르시면은 뭐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챕터 정보라든지 그 밖에 다른 기타 정보 넣고 싶은 거를 선택하시고 넣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사이테이션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작성 중에 스타일을 바꾸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내가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PA 스타일로 논문을 다 작성을 했는데 그 스타일 때문에 다시 논문을 작성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논문을 클릭을 하시면 그 스타일로 한 번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상단에 사이테이션, 하단에 레퍼런스, 회색으로 필드가 잡혀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맨들레이 데스크탑과 그 MS 워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이테이션이 회색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모든 편집 기능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번호로 되어 있는 사이테이션 스타일을 선택을 했는데요. 레퍼런스 순서가 번호 순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어떤 편집 기능이 가능한지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 3번 인용 문구를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를 삭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용 문구와 그 사이테이션 3번을 포함해서 그냥 키보드로 딜리트 키로 지웠습니다. 지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3번이 중간에 없어지지만 아래 레퍼런스 3번이 그대로 남아있고 번호가 지금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단에 리프레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리프레시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 3번 대신 여러 개 번호가 다 앞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번호들이 다 수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7번 사이테이션 인용 문구를 위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 사이 이쯤으로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선택하고 그냥 끌어다가 위치를 옮겼어요. 하지만 지금 번호가 맞지 않죠. 이 상태에서 리프레시를 한 번만 누르시면 네, 번호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논문을 이제 다 쓰고 마지막 검토 중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서재 정보들이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맨들레이 이 디테일즈에 있는 서지 정보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DOI 정보를 기반으로 했으면 오류가 없을 텐데, 웬만하면 오류가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오류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페이지 정보가 틀렸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4539에서 4547 이 페이지 정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니다. 네, 6번 사이테이션인데요. 4539, 4537 이 페이지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서 고치고 싶은데 아무리 고쳐도 이 맨들레 필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맨들레이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요.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리프레시를 누르시면 페이지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맨들레이 필드가 살아있어서 맨들레이 데스크탑의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리프레시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적절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다 작성을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맨들레이 필드가 살아있는 원본 파일을 반드시 저장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제출하실 때는 이 맨들레이 필드를 다 지우고 제출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이제 리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뭐 피어 리뷰 과정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맨들레이 필드를 다 지우신 다음에는 이 맨들레이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수작업으로 텍스트 문서 편집하듯이 편집하셔도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굳이 이제 이 필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좀 편한 편집을 필요로 한다면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따로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실 때는 이 맨들레이 필드를 지우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엑스포트 에즈가 있습니다. 엑스포트 에즈를 누르시면 without 맨들레이 필드가 있어요. 맨들레이 필드를 지우고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를 누르셔서 제출용 문서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제출용 문서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지금 보시면 맨들레이 필드가 없죠. 이건 이제 맨들레이와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뭐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도 아니면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해도 그 전에 거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굳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됐다면 문서 편집으로 그냥 수정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용과 원본 그 파일을 동시에 다 저장을 해서 갖고 가셔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치셨을 때 적절하게 맨들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하고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